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한번 비틀어볼까요? 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갑자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니까. 아, 예. 놀라셨습니까? 갑자기? 아니, 저는 뭐 놀랄 건 없습니다. 예. 그 요즘은 사실은 입사 면접장에서도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나죠. 예. 옛날에는 뭐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부모의 직업이 또 채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뭐 공공기관 채용에 블라인드 방식 도입해서 아예 뭐 이름도 출신 학교도 전공도 묻지 않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진 사람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라고 물었다고요? 물은 사람이 나타났네요. 오, 네. 누구신데요? 네. 한화그룹의 삼남. 네. 예.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 관련 소식 못 들으셨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 친구가? 28세. 28세인데 누구한 변호사한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라고 그러니까 뭐 물었다고요? 대형 로펌 소속 이제 신입 변호사라니까 뭐 또래거나 조금 뭐 나이가 좀 어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어찌 됐건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들이 이제 친목 모임을 갖는 자리에 한 1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 그러고 그 자리에 이제 우연히 이제 동석을 하게 됐나 봐요. 뭐 변호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이제 또 만취를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원수군요.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뭐 날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또 뭐 어떤 변호사의 뺨을 때리기도 했고 또 이렇게 뭐 만취한 상태니까 이제 이렇게 좀 데리고 나가서 차 태우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흔든다든지.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오늘부터 내사에 일단 착수하기로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아니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대한변협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변호사를 이렇게 했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사실은 이 대한변협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중하다. 그냥 넘어가서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내부에 이제 좀 진상조사 벌인 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 변호사들에게도 가만히 있지 말고 민사장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라. 이런 식으로 좀 권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지난번 전북대 의대 인턴 분처럼 병원에서 피해가 돌아올 수 있죠. 피해가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본인이 그다음에 이제 사과를 했나 봐요. 이제 변호사들도 진심으로 했겠습니까? 그냥 뭐 어찌 됐건 이제 변호사들도 일단 이제 묵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언론 보도를 타면서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김동선이라는 사람은 지난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던 장본인이죠?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이제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뭐 종업원을 폭행을 하고 또 뭐 지배인 얼굴 향해서 뭐 위스키병을 던지고 또 경찰 연행되는 과정에서는 순찰차 좌석 시트를 또 찢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또 굉장히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2010년에도 또 이 주치 상태에서 또 다른 사고가 또 한번 있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뭐 술이 원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술이 원수가 아니고 술버릇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술버릇이 문제죠. 근데 저번에 대한항공에서 모 중견기업 아드님이 베트남 가다가 술 먹고 욕하고 침 뱉고 한 사건도 있었고. 기내에서. 있었죠. 그다음에 이분은 하나그룹의 셋째 아들이면서 전에 또 김승현 회장은 주먹쥐고 조폭들을 갖다가 불러내서 복수하신 분도 이제 계시죠. 아들이 이제 휘말렸었죠. 그 아들 아닌가요, 이분은? 그 아들은 둘째 아들로 둘째 아들이고요. 둘째 셋째가 다 똑같네요. 그러면 비슷하게. 아니 뭐 꼭 그렇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어찌 됐건 지금 뭐 술과 관련한 술버릇은 나쁘군요. 사건이 지금 이제 의외로
예, 좀 많이 있네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 술버릇을 지금 이 다 큰 다 크지 장성한 않았죠. 아들을 상대로 이게 네.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그래도 오늘 그래서 이제 그 김동선 씨의 사과문을 하나그룹이 이제 좀 대리 발표를 했어요. 본인이 썼을까요? 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하여튼 본인이 이런 뜻을 전해왔다라고 하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비서 누구가 썼겠죠. 뭐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할 제가 무리를 일으켜서 더욱더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주체하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지 또 그렇게 취해서 왜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당사자들,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물론 이제 사과를 했고요. 아니 지금 국회나 여의도 같은 그리고 일부 관공서에서는 사정의 바람이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변호사 뺨을 때리고 멀거덩이를 잡아 당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과문 한 장 딱 발표했다. 자기가 쓴지 안 쓴지도 모르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이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일단 발생한 거죠. 여기까지 현재 진행이 좀 됐는데 과연 이제 이 사과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변호사들도 이제 피해 변호사들도 변협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선 상황에서 또 이거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좀 없고 나서기도 좀 뭐하고 나서야죠. 상황이 애매한 그런 국면이 돼버려요. 변호사분들인데 나서야죠. 법 정의를 세워야죠. 이 집행유예잖아요.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집행유예 받았던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될 제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형사 고발이 돼가지고 이게 뭐 이제 일이 좀 커지면 또 이게 죄가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중해지잖아요. 가중 처벌이 되니까 뭐 그런 것을 좀 의식을 해서 지금 빨리 이렇게 사과문을 내놓은 게 아닌가. 정말 이참에 그런 적폐는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벌이건 뭐 일반 평민이건 해야 될 일을 해서 벌을 받아야 되면 제대로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주치 사건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남은 청담동 모술집 폭행 옛날 말씀하셨지만 김성희 회장이 보복 폭행했던 그 내용이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분해가지고 다 떨리네요. 진짜 이런 거는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기업을 위해서도. 그럼요. 기업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 그러면 폭탄 만드는 회사인데 가딱이나 포탄 생각이 나는데 주먹을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또다시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자금 세탁 우려국 또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불명예 상관왕이라고 하네요. 북한이 신경 쓰겠습니까? 마치 누구의 아들처럼 다 돈으로 갚고 돈으로 막으면 되는 게 재벌들의 자녀분들이 하는 행위가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또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그죠? 예. 자,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어떤 의미의 조치라고 봅니까? 이전에는 그 칼기 폭파 사건 때문에 이제 87년도에 지정을 했었는데 육자회담 진행되면서 당시 2.13 합의 이전에 이제 북미 간의 비밀 접촉에서 이제 테러 지원국 지정 같은 거 다 이제 당시 이제 제재 조치를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글쎄 제재 조치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진행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한 자체 의회의 어떤 독자 제재안에는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조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하원에서 통과한 제재 조치들을 트럼프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이번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되면 아마 그런 의회에서 통과한 그런 조치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아마 그런 조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뭐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의미에 더 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제재 조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첨가되느냐 그런 거보다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독자 제재안에 다 들어가 있고, 네. 그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안 한다, 그 차이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기간에 이제 북미 간에 뭔가 물밑 접촉이 있었고, 네. 그 결과로서, 즉, 미중 정상회담 결과로서, 북한에 대해서 숭따오 부장이 평양을 방문을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 미국 입장에서는 즉 ICBM 시험 발사를 북한이 하기 전에 뭔가 미국은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기를 원했는데 네. 그 북한이 안 받았단 말이에요. 숭따오가 네. 이제 김정은을 이제 만나지 못했단 말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북미 대화는 당분간 없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계속해서 제재하겠다. 예. 이러한 상징적인 효과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제재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지만 네. 미국 입장에서 당분간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대화의 문은 닫겠다. 이러한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 주셨는데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한중일 방문 때. 네네. 하고 숭따오 총리가 지금 북한을 잠시 방문을 하고 김정은이 못 만나고 지금 귀국한 상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재 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북한이 앞으로 북핵 실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맞닥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을 것 같고요. 네.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치 않는다. 우리는 갈 길 가겠다. 이 제스처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번에 아마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북미 간에 뭔가 대화의 물꼬가 터지길 바랬을 겁니다. 예. 이번에 지금도 북한은 제재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더 강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ICBM 추가 발사를 하면 유엔 안보리에서도 더 추가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러한 강화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보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한동안 대화의 어떤 채널은 완전히 닫힌다고 저는 봅니다. 북미 대화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미북 간의 이 위기가 계속 고조돼서 한쪽이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계속 이 대화는 힘들다고 보고 예. 그거는 우리가 원했던 남북 대화의 어떤 모멘텀도 상당히 한동안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희 정부로서는 조금 더 대화의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북미 수교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소위 그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능한 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좀 어떤 식으로든 대화 국면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네. 대미 설득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때가 아닌 것 같고 예.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의 긴장이 점점 고조화됐을 때 예. 어쩔 수 없이 뭔가 다른 옵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미국을 설득할 필요는 있겠죠. 예. 일단 미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대북 대화 노력은 잠시 멈춰라. 꼼짝 마시오. 북미 간의 대화는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우리만 믿고 지금 한국 정부는 좀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글쎄요, 한국 정부의 어떤 대화 노력에 대해서 미국도 잘 알 걸로 보이는데,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가 어쨌든 끝나고 나서 맥시멈 프레셔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완전히 굳어진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쨌든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틀로 나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게 어쨌든 지금은 뭐 미국의 대북 정책의 주요 흐름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2월에 평창 올림픽을 우리가 네. 조금 활용하면 예. 그걸 통해서 대화 국면으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앞으로 한반도 수위가 좀 긴장 수위가 높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확실하게 높아지겠죠. 이번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 그리고 빠르면 연내에 북한은 ICBM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예. 그것이 되면 아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더 강력한 제재, 즉 북한에 대한 원유를 전면 차단 또는 뭐 절반 차단 정도까지도 중국은 어쨌든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 그러면 그러한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북한에게 가해지면 북미 간의 긴장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직 정한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재무부를 통해서 취한다면 지금까지 하는 또 다른 매우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을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재무부가 하기 때문에 뭐 BDA 제재 조치 같은 즉 네. 북한과 거래하는 뭐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어떤 금융 거래를 거의 완전히 끊는 네. 그것이 불법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즉 금융 관련된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이 북한 금융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그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 기관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즉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북한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러한 조치가 아마 취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군 관계자들과 외교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고 지금 뒤섞여서 우리나라에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틸러슨 국무장관 이야기는 계속해서 평화적인 대화를 가져가자 이런 기조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원칙론적으로는 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맥시멈 프레셔지만 인게이지먼트도 있거든요. 네. 강한 압박과 제재가 주지만 어쨌든 개입 정책과 대화도 항상 열려 있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 틸러스는 아마 그런 원칙 중에서 대화라는 부분을 항상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근데 지금 그것도 뭐 국면이 어느 정도 대화 국면으로 바뀌어야 가능한 그러니까요. 것이고 지금 국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1990년도 사막의 태풍 시절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한 5개월에 걸친 전쟁 준비를 마치고 1991년 1월에 이라크를 공격한 것을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생각은 강원 양면을 다 전략을 쓰고 있는데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자꾸 내놓는단 말입니다. 당근은 숨어서 던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근데 이 당근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네. 지금 북미 간의 추구하려는 목적이 너무 간극이 커요. 그렇군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네. 미국은 절대 인정 못한다. 북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간극이 큰 상황에서 그 양차가 만나서 뭔가 대화를 이루려면 이 양극단 아주 간극이 큰 목적이 어쨌든 좁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워낙 커서 지금 상태에서는 좁아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이 미북 대화에 간절히 매달렸던 이유는 네. ICBM이라는 것. 즉 네. 북한이 ICBM을 개발하면 미국 본토도 위협을 당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본토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에 네. 대한 미국의 안보 제공이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아시아에서 동맹 체제 자체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네. 미국은 그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그 전에 ICBM 시험 발사 전에 어쨌든 막아보려고 했던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뭐 저도 많이 안타까운데 뭐 그게 어쨌든 지금 외교의 현실이고 예. 미국이라는 또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의 어떤 대북 정책의 현실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한미 간에 어쨌든 소통을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어쨌든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절대 도발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러한 입장을 미국과 계속해서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88 올림픽 때도 도발을 했었고 외교원에 계시니까 외교원에 계시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는 지금 상당히 학습 능력도 빠르다고 제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장 다음 달 예정돼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다음에 한 번 또 연결을 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